시작해도 될까요? 그 목소리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30 오네어는 증권시장부 김응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이 슬슬 정말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할 조짐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도 많이 참 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뭘 샀나 봤더니 은행주들을 대거 매수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은행주를 왜 이렇게 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얘기 오늘 좀 나눠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금융업종에서 주가가 좀 많이 좋았는데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은행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하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고요. 예. 일단 아직까지 오늘 그 수급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 2일 하루 6월 첫째 주 하루 수급 데이터를 먼저 보겠는데요. 네. 지난 2일 기준 외국인이 KB금융을 280억 원 그리고 신한주주를 205억 원 매수했고요. 네. 이 두 종목은 이제 매수 순위 상위권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176억 원, 우리금융도 22억 원 각각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4대 금융지주를 총 700억 원 하루에 매수했다고 집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엄청 올라서 잠깐 쉴 때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면 아주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 좋은 만큼 뭐 매수세도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요. 일단 올해 들어서 이제 KB금융은 오늘까지 30% 올랐고요. 예. 그래서 오늘 10만 7,900원까지 이제 종가를 기록하면서 장중에 10만 7,900원까지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네. 신한주주는 오늘 5만 9,900원으로 마감하면서 25% 이상 올랐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도 각각 모두 30%씩 올랐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지난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게 계엄하고 탄핵 사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그래서 주가가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가 올해 들어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당선 결과 나오면서 그런 일각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 그 부분은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까지 그 외국인이 좀 매수세로 주요한 영향이었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오늘 좀 다시 차익 실현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계속해서 좀 왜 매수를 하는지 좀 분석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환율 하락이 좀 꼽힙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좀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증시도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의 원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런 작용은 은행주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은행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여력이 확대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행의 경우는 이 주주 환원 규모를 결정할 때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 CET 비율이라는 건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이 자본금하고 위험도를 고려한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비교했을 때 이 수치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는 지표로서 이 자본금 대비의 위험 가중 자산 규모가 작아야지 주주 환원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이 환율이 하락하면 이 은행들이 보유한 그 외화 부채가 감소해서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들고 CET 비율이 상승해서 주주 환원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측면 때문에 좀 매수를 했다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외에 또 은행주가 상승하는 이유를 찾자면요? 네, 앞서 말했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당선되면서 밸류업 정책이 좀 강화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은행주가
좀 상승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에 취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좀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 0.1배, 2배에 불과한 저평가주들은 빨리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저밸류, 저 PBR 종목으로 꼽히는데 그 현재 은행주의 평균 PBR을 보면 0.46배 수준이고요. 이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거는 이 시가총액보다 시가총액이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 좀 낮다. 그러니까 PBR 수치가 낮아서 좀 저평가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그 증시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면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좀 주가가 오른 거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감으로도 올랐고 지금 살펴주신 요인들로 인해서도 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주가가 아직 오를 여지가 남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했다시피 은행의 지금 현재 PBR이 0.46배 수준인데 그 10년간 평균 데이터를 봤을 때 은행주의 PBR은 0.6배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30% 올랐지만 앞으로 이제 0.6배, PBR 6배로 올라갈 거를 고려하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그 PBR 값을 보면은 네. 우리금융이 0.39배로 가장 낮고요. 하나금융이 0.43배, 신한지주가 0.48배, KB금융이 0.62배 이렇게 집계됐고 증권가에선 일차적으로 이 0.6배에서 0.8배까지 은행주의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수준이 어떤지 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KB금융의 경우 PBR 기준 0.8배를 적용하면 14만 5천 원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에 비해서 3만 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 제시했는데 오늘 정도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1만 5천 원 정도 어느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은행주 많이 달린 만큼 주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오늘 김웅태 기자가 정리한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는데 그리고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공원에어 김웅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